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 거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 한 절반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는 건 없는 거라. 왜냐면 이 지구상의 통일을 만들어낼 사람은 우리 뿐인 건데 어느 나라가 우리 대신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또 별로 너무 되겠어? 필요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없는 거라. 그러면 뭐가 좋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북쪽에서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겠어. 왜냐면 정권 연장이 되니까 계속해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하신 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통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발동은 걸렸지만 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다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선생님은 무슨 45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양반이 경제를 너무 몰라가지고 경제라는 건 30년, 40년 내다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있으나마나 한 얘기라고. 근데 통일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것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대충 꽤 맞춘 건데 그러면 그게 혹세무민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옳지도 않은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통일을 만들면 통일 10년 후에는 만일 통일이 되는 해에 우리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달러였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통일 10년 후에는 남북 합쳐서 평균 6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됐냐 거기서부터 10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은 1인당 7만 3천 달러. 통일 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높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자고. 이 나라들은 전부 5만 달러대 초반부에 전부 몰렸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다 그렇다. 우리는 6만 달러 중반대가 있어.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냥 숫자 가지고 숫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거시경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유효 수요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뭘 사간다 그러면은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가는 거라고. 근데 누가 사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유효한 수요. 사가는데 유효한 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아까 얘기했던 뭐 45년 뛰어들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통일 비용을 조달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유효 수요를 그렇게 해서 바탕으로 하고서 얻는 소득인데 그거 해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로 확실한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막연한 얘기는 누군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웬만한 대가도 자칫 실수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2000 그러니까 지금 새천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난 세기 20세기에는 폴 세미얼슨의 경제학책이 세계 전체적으로 아주 휩쓸고 있었어요. 그때 폴 세미얼슨 그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이 몇 년 지나가면 미국을 다 찔러다니까 그림표까지 내.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히 추세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몇 년 안 가서 소련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주저앉았다고.
그러니까 이 경제 예측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홀세미에서까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뭐 아는 척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단계가 훨씬 앞으로 가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니까 대충 짐작을 하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알기를 아주 떡으로 알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의 위상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훨씬 위에 가 있고 자기네들이 밑에 있는 거가 한동안 계속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옛날에 어떻게 된 거 다 뭉개버리고 뭐 독도는 뭐 어느 혈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떠오지 못. 지금 그게 바로 어디서 갈림길이 나오냐면 우리가 통일되면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깨달아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할 건 뭐냐면 이렇게 소득만 올라가면은 안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전세계는 민도와 같이 따라 올라가줘야 된다. 세상에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전반적인 흐름이 수준이 우리 소득하고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어디에도 그렇지 않은 이런 나라가 되거든요. 지금 10년만 가지고 이렇게 따졌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세계에서 1등 갑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신창민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계 1등 어쩌고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가 또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나 그 다음은 안 썼어요. 2등 되는 것까지만 썼습니다. 이렇게 통일 10년 후에. 이러고 나서 사실은 6년만 지나가면 우리가 어디에도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견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통일이 되면 잘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무슨 소리가 돈벌레나 경제적 동물이나 이 비용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이익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 정서가 이렇게 통일로부터 정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잡기 위해서 실리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맥힌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정서가 이렇게 바뀌게 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구체적인 거를 하나 물론 통일 비용이라는 거는데 1992년에 집권민주 통일 비용을 추산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통일 비용을 추산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를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와서 닿는 게 뭐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벌어져 가지고 그러면 통일이 됐다고 하지만은 1등 국민, 3등 국민이 나타나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서로가 불만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득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비용들도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잡았냐면 바로 통일이 됐을 때 통일되는 순간에 사실은 엄청난 혼란이 오고 뭐 난민도 일어나고 뭐 난리를 칠 텐데 그때 필요한 그 비용 그러니까 뭐 피복, 의료, 무슨 식량 뭐 해가면서 뭐 이 식량, 피복, 의약품 뭐 하여튼 필요한 모든 거 이 혼란 상황에서 이런 거가 이제 비용이 드는 거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통신, 교통, 우편 모든 분야에서 제가 세계가 단위가 되지 하나의 나라로 돼 있는데도